우리가 무심코 양파와 함께 먹은 이것 때문에 신장이 죽고 신장 투석까지 받게 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요즘 신장 건강에 이상이 생겨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장은 다른 장기와는 달리 한번 기능을 잃어버리면 회복하기가 어려워 신장 투석을 하시는 분들까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장 건강이 나빠지는 진짜 원인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잘못된 정보로 신장을 오히려 망치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왜 우리 신장이 망가지는지 진짜 범인을 찾고 신장 건강을 망치는 양파 음식 5가지와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양파 음식 5가지를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께 전달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선잘. 먼저 우리 신장이 망가지는 진짜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은 우리 신체의 정수기 필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노폐물은 배출하고 다시 재활용해야 할 영양소나 성분들은 재흡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장은 매우 미세한 혈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혈관 덩어리 조직입니다. 혈관이 모이고 모여 아주 세밀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조직이 바로 신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밀한 혈관들이 좁아지고 막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필터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바로 신장병입니다. 즉 신장병은 혈관이 망가지는 병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혈관이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만병의 근원, 대사증후군입니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 비만, 지방간 같은 대사증후군 관련 질병이 바로 신장을 망치는 진짜 범인입니다. 자, 이 주장이 사실인지 그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논문은 비만과 신장질환, 전염병의 숨겨진 결과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염병이란 비만을 뜻합니다. 비만 환자가 전염병처럼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결론 요약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비만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병이 되었고 유병률은 향후 10년 동안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유병률 증가는 당뇨병, 심혈관 질환 및 만성 신장 질환의 위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높은 체질량 지수는 신규 만성 신장 질환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비만에 걸린 개인의 경우 체중 증가로 인한 대사 요구 증가를 충족하기 위해 보상적 과여과가 발생합니다. 사구체 내압이 증가하면 신장이 손상되고 장기적으로 만성 신장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비만 관련 사구체병의 발생률은 최근 몇 년 동안 10배 증가했습니다. 비만은 또한 신결석증과 신장암을 포함한 여러 악성 종양의 위험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논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비만이 신장 건강을 악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비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슐린 저항성 증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암과 치매 편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우리 건강을 망치는 진짜 범인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실제로 만성 신장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원인들을 조사해보면 당뇨로 인한 신장병, 고혈압으로 인한 신장병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사증후군 관련 병이 없어도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죠. 결석이 생긴 분들도 있고 또 사구체 신염 같은 질환으로 신장 자체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물론 결석은 많이 알려져 있는 과도한 옥살산 음식 섭취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사구체 신염의 원인은 만성염증 때문입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과 이로 인한 만성염증이 우리 신장을 죽게 만드는 신장 투석을 부르는 진짜 원흉입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의 최종 결과는 자신의 신체에서 가장 약한 부분에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뇌가 약하다면 치매가 오는 것이고, 면역력이 약하다면 암에 걸리는 것이고, 신장이 약하다면 만성 신장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을 만병의 근원, 질병의 뿌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신장에 좋다고 먹는 음식을 100번 먹어봤자 인슐린 저항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진짜 범인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양파는 혈관 청소부라고 불릴 만큼 우리 혈관 건강을 살리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당연히 신장 건강에도 너무 좋겠죠. 하지만 양파를 아무리 챙겨 먹더라도 신장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양파 음식들을 피해야 하는지 그 대표적인 음식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양파 음식은 달게 먹는 양파입니다. 즉 설탕을 넣어서 먹는 양파 반찬, 쌈장과 같은 소스에 찍어 먹는 양파는 신장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양파를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양파를 어떤 요리로,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즉 건강한 음식의 기준은 앞서 설명드린 인슐린 저항성 관리라는 측면에서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설탕에 절인 양파 절임이 어떻게 인슐린 저항성 관리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왜 생깁니까? 달게 먹어서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양파 절임을 얼마나 먹는다고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양파 절임 같은 꿀마늘 같은 그런 음식들을 예시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원재료를 설탕 소스에 버무려 먹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음식들을 총괄해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설탕이 신장 건강을 망치는 1순위 법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빠르게 악화시키는 지방간을 빠르게 만드는 원흉이기 때문입니다. 신장을 살리려면 설탕부터 줄이십시오. 진짜 팔팔한 신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양파 음식은 밀가루와 함께 먹는 양파입니다. 짜장면, 짬뽕, 우동, 칼국수, 파스타, 수제비, 우리가 즐겨 먹는 면 요리에 항상 사용되는 양파입니다. 물론 양파가 범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양파라도 넣어서 먹었기 때문에 괜찮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위안을 삼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양파가 들어가면 뭐든지 건강한 음식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파를 넣어서 먹으면 혈당이 안 올라가나요? 끈적끈적한 피가 맑아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건강하게 먹어야지 효과를 보는 것이지 이런 위안과 합리화로 양파를 사용하게 되면 그 효과는 없거나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외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엔 먹어야죠. 어떻게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음식만 자주 먹는다면 우리의 신장 건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끔 먹는 외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한 끼도 빠지지 않고 면 요리를 즐겨 드신다면, 밀가루 음식을 드신다면 신장 혈관이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밀가루 음식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인슐린 저항성뿐만 아니라 장 누수로 인한 만성염증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장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염증을 부르는 음식은 혈관에 상처를 내고 혈관을 좁고 딱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밀가루 음식 역시 신장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줄이고 끊어야 할 음식입니다. 양파로 위안을 삼지 마십시오. 밀가루 음식을 줄여야 신장이 살아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양파 음식은 밥과 함께 먹는 양파입니다. 양파 볶음밥, 카레라이스, 덮밥, 김치찌개, 된장찌개로 먹는 양파 음식들입니다. 물론 밥과 함께 먹어서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밥, 즉 우리의 주식이 밥인 이상 인슐린 저항성 관리를 제대로 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사증후군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그 범인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밥입니다. 물론 쌀 소비량이 많이 줄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보다는 훨씬 괜찮은 음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인식들이, 이러한 생각이 결국 우리의 식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는 주장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전 국민 성인 인구 절반 이상이 대사증후군 관련 질병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전 국민 절반 이상이 당뇨, 암, 치매, 만성신장 질환이라는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빵도 먹고 면도 먹고 그리고 밥도 먹습니다. 우리에게 밥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즉 밥이라는 음식은 우리의 주식이 탄수화물이라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설탕이 안 들어간 반찬이 없고 면요리를 즐기지 않는 날이 없고 거기에다 매일 밥까지 먹으니 우리 몸속에서 포도당이 전부 소진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으로 쌓였습니다. 운동을 안 해서 지방으로 쌓였다고요? 아니요. 운동을 아무리 해도 탄수화물을 이렇게 많이 먹으면 우리 혈관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을 전부 소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미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밥을 끊거나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시더라도 밥은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밥은 건강한 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이지 않으면 건강을 되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종합적으로 잘 고려하셔서 신장 건강을 위해 탄수화물을 줄여주십시오. 그래야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양파 음식은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으로 굽거나 튀겨 먹는 양파입니다. 양파전, 양파 튀김 같은 음식이 있겠죠. 물론 양파 튀김을 드시는 경우는 잘 없겠지만 양파전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술안주로, 반찬으로 많이 만들어 드시는 것 같습니다. 양파전에 밀가루나 전분이 들어가서 양파를 과도하게 익혀 먹어서 안 좋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굽기 위해 튀기기 위해 사용하는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이 우리 혈관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혈관 건강에 적은 염증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막힌다는 진부한 옛날 건강 상식을 아직까지 맹목적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염증이 혈관에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그 혈관을 치료하기 위해 콜레스테롤이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누구입니까? 혈관에 상처를 낸 염증입니다. 혈관 독소입니다. 오메가6 지방산은 우리 몸의 염증을 늘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메가3 지방산은 거의 안 먹고 오메가6 지방산만 많이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염증 폭발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바로 만성염증이죠. 과도한 오메가6 기름 섭취는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지름길입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안 먹는데도 살이 찐다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과도한 오메가6 기름 섭취에 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염증은 인슐린 저항성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은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외식이나 명절 때에만 가끔씩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신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양파 음식은 가공식품으로 먹는 양파입니다. 물론 양파를 가공해서 먹으면 더 안 좋은 음식이 된다거나 신장에 해가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공식품도 양파가 들어갔다고 해서 건강한 음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가공식품은 설탕,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과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 마가린 같은 안 좋은 기름을 많이 사용하여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맛있고 저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식품 회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편리함과 맛있는 맛을 원하는 소비자의 문제입니다. 가공식품이 필요한 경우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가공식품을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신장이 망가진 분들의 인터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네 글자,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을 많이 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지신 분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탄수화물을 위주로 한 식단을 만들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짜게 먹어서 신장이 안 좋아진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 혈관에 상처가 나는 이유는 단순히 짜게 먹어서가 아니라 탄수화물을 짜게 먹어서입니다. 고혈당이 우리 혈관의 다당 외피를 손상시키고 짜게 먹어서 혈관이 팽창되면 상처가 더 많이 나고 심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공식품은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탄수화물, 고오메가6 기름, 그리고 고염분. 그래서 가공식품이 신장 건강을 망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가공식품이 주는 이점은 건강을 지키는 선에서 누려야 합니다. 건강을 망치면서까지 가공식품을 과도하게 활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양파라는 음식을 통해 어떤 음식들이, 어떤 식단이 우리 신장 건강을 망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해결책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신장은 미세한 혈관들이 모여진 혈관 덩어리라고 비유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즉, 혈관을 살리는 음식이 신장을 살리는 음식이며 식단입니다. 혈관 청소부 양파를 더욱 건강한 음식으로 만들어줄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첫 번째 음식은 고기와 함께 먹는 양파, 부추, 무침입니다. 혈관 청소부라는 이 두 가지 채소의 효과를 오롯이 누리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이 아닌 양질의 지방, 양질의 단백질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바로 고기입니다. 돼지고기도 좋고 소고기도 좋습니다. 닭도 좋습니다. 일부러 값비싼 고기를 고르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경제적 여건 내에서 싱싱한 고기를 많이 사서 드십시오. 혈관 건강을 살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우리 몸에 있는 내장 지방을 빼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혈당을 막을 수 있고 혈관 손상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고혈당을 막고 내장 지방을 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식단입니다. 의도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죠. 탄수화물 섭취를 최소화하게 되면 우리 신체의 에너지 대사는 포도당이 아닌 케톤 중심의 대사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몸에 불필요하게 축적되었던 지방을 태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즉, 쌓여있는 내장 지방을 태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이 이 식단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오히려 안 좋아진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그분들의 주장대로 바꿔보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혈관이 오히려 안 좋아진다라는 것인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식단으로 고혈압약을 끊은 사람입니다. 고기를 먹고 혈관이 안 좋아졌다면 이런 결과는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분들을 비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홍콩이 기대 수명 1위 국가에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1인당 1년 육류 섭취량이 300kg에 육박하는 나라라면 그분들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이런 결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닐까요? 고기는 범인이 아닙니다. 내장 지방을 빼야 우리 혈관을 살립니다. 양파는 고기와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혈관을 청소하는 양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두 번째 음식은 생선과 함께 먹는 양파입니다. 해산물도 좋습니다. 생선과 해산물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 섭취로도 너무 좋습니다. 양파를 이런 음식들과 함께 먹어야 막힌 혈관을 뚫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즉, 우리 몸의 염증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당연히 혈관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메가3는 고혈압 같은 대사증후군 환자분들에게 처방되는 성분입니다. 즉,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생선과 해산물을 에너지원, 즉 주식 식단으로 활용하게 되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기처럼 내장 지방을 빼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 때문에 생선과 해산물과 함께 먹는 양파는 우리 혈관과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바다 오염과 중금속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곡식과 채소에는 중금속과 농약이 없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상은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입니다. 이 두 가지를 줄일 수 있는 식단이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진짜 해결책입니다. 신장을 살리는 세 번째 음식은 계란과 함께 먹는 양파입니다. 계란이 콜레스테롤 누명으로 우리 식단에서 많이 절제되어 왔다는 사실을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적색육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많지만 계란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판세가 바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란은 본래 좋은 음식입니다. 물론 낙락번호 1번 계란이 제일 좋은 계란이고 이렇게 건강한 계란을 많이 먹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란의 구성 성분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탄수화물 1g, 지방 10g, 단백질 12g, 비타민, 무기질, 콜레스테롤 등등 계란은 단백질과 지방이
주요 구성 성분인 동물성 식품입니다. 구성 성분으로 보았을 때 고기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생선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즉 동물성 식품, 가공하지 않은 단백질과 지방은 건강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고기, 생선, 계란은 탄수화물보다 훨씬 더 건강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고기, 생선, 계란을 주식으로 하는 식단이 우리 몸에 있는 내장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식단이고, 우리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식단이고, 신장을 살릴 수 있는 식단이라는 것입니다. 양파와 함께 전으로 드셔도 좋고 찜으로 드셔도 좋고 다 좋습니다. 빵이 아닌, 면이 아닌, 설탕이 아닌 고기, 생선, 계란과 함께 드십시오. 우리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네 번째 음식은 적당한 양파 섭취입니다. 양파가 혈관 청소부라고 해서 즙으로 섭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많이 알고 계시듯 양파에도 상당량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매우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렸듯이 채소가 주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채소는 주식을 먹기 위한 보조 음식입니다. 즉 향신 채소라는 의미를 더해 고기, 생선, 계란을 맛있게 먹기 위한 반찬으로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금치, 비트와 같은 채소를 즙으로 갈아 드시게 되면 옥살산 같은 신장 건강에 치명적인 물질을 과도하게 섭취하여 신장에 돌이 생겨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즉 채소는 즙으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과하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잘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모든 음식이 아니라 채소가 그렇습니다. 신장 건강의 핵심은 특정 음식이 아니라 식단에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다섯 번째 양파 음식은 돼지국밥입니다. 이번에는 외식 메뉴를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탄수화물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외식 메뉴를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대신 밥은 빼고 드셔주십시오. 함께 나오는 설탕 깍두기 반찬도 드시지 마시고 슴슴하게 나오는 부추, 생양파를 쌈장에 찍어 드시지 마시고 고기와 함께 드셔주십시오. 충분히 맛있게 즐기시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만성염증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돼지 내장도 좋습니다. 돼지 내장에는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상당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장 건강을 망치는 진짜 범인은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입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설탕, 밀가루, 밥,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 가공식품은 꼭 줄이셔야 합니다. 이 노력이 신장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곡식이 아니라 고기, 생선, 계란을 주식으로 삼는 식단을 만드시고 혈관 청소부 양파의 도움을 받아 더욱 건강하고 튼튼한 신장 건강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된장찌개와 함께 먹은 이것 때문에 신장이 죽고 신장 투석까지 받게 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요즘 신장 건강에 이상이 생겨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장은 다른 장기와는 달리 한번 기능을 잃어버리면 회복하기가 어려워 신장 투석을 하시는 분들까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장 건강이 나빠지는 진짜 원인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잘못된 정보로 신장을 오히려 망치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된장찌개라는 음식의 관점에서 어떤 된장찌개 식단이 신장 건강을 망칠 수 있는지 최악의 된장찌개 식단 5가지와 어떻게 하면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신장을 살리는 식단 5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된장찌개 식단은 잡곡밥과 함께 먹는 된장찌개입니다. 신장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슐린 저항성과 이로 인한 염증, 또 다른 하나는 옥살산 섭취입니다. 이 2가지가 신장 건강을 망치는 진짜 범인입니다. 신장은 미세한 혈관 덩어리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가느다란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결석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좁아지고 막힐 수 있습니다.
즉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느다란 혈관이기 때문에 한번 파괴되면 회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된장찌개는 기본적으로 짠 음식입니다. 즉 혈관에 부담을 주는 음식입니다. 고혈압이 만성신장병을 부른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된장찌개는 평소 건강관리를 잘해서 고혈압이 없으시더라도 혈관에 가하는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잡곡밥을 함께 먹으면 혈당까지 높아집니다. 잡곡밥이 혈당을 높이지 않아서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디게 오르는 것이지 고혈당은 필연적입니다. 고혈당의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혈관 내피를 손상시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지방간, 비만, 당뇨 같은 대사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장병이 당뇨로 인한,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이라는 것입니다. 즉 당뇨 때문에 신장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된장찌개로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고 잡곡밥으로 혈관 내피가 손상되는 과정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에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깁니다. 즉 혈관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신장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또한 잡곡에는 옥살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즉 신장 혈관에 결석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염증으로 혈관이 망가지고 결석으로 혈관이 막힌다면 당연히 신장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된장찌개와 잡곡밥만 매일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식습관이 누적될 때마다 우리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장기간 지속되다 보면 결국 방어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된장찌개와 잡곡밥은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백미밥을 드십시오.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결석이 생기는 것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잡곡밥은 우리 건강을 위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잡곡밥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된장찌개 식단은 비빔밥과 함께 먹는 된장찌개입니다. 앞서 신장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이로 인한 염증, 그리고 옥살산 섭취입니다. 즉 비빔밥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음식입니다. 비빔밥에 들어가는 각종 나물들과 무침들에는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지, 당근, 시금치, 토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된장찌개 자체에도 옥살산이 함유된 재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된장과 두부이죠. 물론 조사처에 따라 함유량이 차이가 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미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빔밥과 함께 먹는다면 절대 소량이 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비빔밥 된장찌개는 고옥살산 식단입니다. 여기에다 고추장 같은 비빔장이 들어가고 짠 반찬까지 함께 먹는다면 우리 혈관은, 우리 신장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빔밥은 고혈당 음식입니다. 혈관을 망가뜨리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래서 된장찌개와 비빔밥은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물이 들어가서, 채소가 들어가서 건강한 음식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채소는 보조 음식입니다. 주식을 먹기 위해 곁들여서 먹는 향신 채소입니다. 즉 절대 과하게 섭취하면 안 되는 것이 채소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된장찌개 식단은 된장찌개와 함께 먹는 쌈채소입니다. 된장찌개와 함께 쌈밥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마 쌈밥을 건강식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먹는 쌈채소에도 의외로 옥살산 함유량이 높은 채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쌈채소는 생으로 먹죠. 그래서 채소에 함유된 옥살산을 대부분 섭취할 수밖에 없는 음식이 바로 쌈채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쌈채소가 옥살산 함유량이 높을까요? 고구마, 근대, 깻잎, 부추가 있습니다. 아쉽지만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이 음식들이 사실은 고옥살산 음식이었습니다. 물론 조사처에 따라 함유량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식물성 식단, 즉 곡식과 채소는 대부분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식물성 음식에 기반한 우리의 현재 식단은 결코 건강한 식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정 음식을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옥살산이 함유된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만성신장병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진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있었던 채소들이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된장찌개와 함께 먹는 쌈채소는 결코 건강한 식단이 아닙니다. 특히 신장이 나쁘신 분들은 꼭 피하셔야 할 식단입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된장찌개 식단은 된장찌개에 넣어 먹는 재료입니다. 우리가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피해야 할 대표적인 된장찌개 재료에는 감자, 말린 버섯, 쑥, 생강, 후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고옥살산 음식들입니다. 감자의 경우에는 사실 넣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깊은 맛을 내기 위해 말린 버섯, 쑥, 생강, 후추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향신 채소의 특징은 옥살산 함유량이 다른 채소에 비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미량만 사용해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옥살산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장 건강이 나쁘신 분들은 이러한 향신 채소는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강하시더라도 이러한 재료 사용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감자는 고탄수화물 음식이죠. 밥까지 함께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료들은 가급적 줄여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된장찌개 식단은 된장찌개를 드신 뒤에 먹는 후식입니다. 된장찌개 자체에도 여러 가지 재료로 인해 옥살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식단으로도 옥살산 함유량이 높을 수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후식까지 옥살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결석이 생길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먹으면 결석이 생기니 조심해야 된다고 많은 콘텐츠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는 너무 단편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식단이라는 숲을 보지 못하고 일부 궁합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합을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후식은 원래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혈당이 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옥살산 후식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후식이 신장 건강을 망치는 후식일까요? 먼저 과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장 건강이 나쁘신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과일은 키위 그리고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는 많은 분들이 신장 건강에 좋다고 하던데요 라고 질문하실 텐데요. 네,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블루베리도 옥살산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신장 건강을 회복하셔야 한다면 저는 굳이 옥살산이 들어있는 음식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이런 걱정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저옥살산 음식으로 신장 건강을 지켜나가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견과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견과류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견과류는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기 어려운 음식입니다. 견과류 역시 고옥살산 음식이 많기 때문입니다. 잣, 브라질 너트, 호두, 캐슈넛, 아몬드, 땅콩 모두 고옥살산 음식입니다. 된장찌개와 비빔밥을 드신 뒤 이러한 견과류 후식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옥살산 잔치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신장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신체는 해독작용과 배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어선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고옥살산 음식과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음식을 끊임없이 먹는다면 결국 이 방어선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차와 과자도 있습니다. 커피, 녹차, 홍차, 초콜릿, 통밀 과자, 밀가루 과자 전부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장이 망가지는 원인은 단 한 가지의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식습관이 장기간 누적된 결과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식물성 기반 식단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식물성 음식을 주식으로 하는 기존 식단은 결코 우리 신장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단이 우리 신장을 살릴 수 있는지, 어떻게 적용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첫 번째 식단은
동물성 식단입니다. 우리의 주식을 식물이 아닌 고기, 생선, 계란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동물성 식단으로 바꿔야 합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생선, 해산물, 계란 다 좋습니다. 이러한 동물성 식단이 주는 가장 큰 이점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물성 식단을 주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내장 지방, 즉 안 좋은 지방을 뺄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빠지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이 줄어듭니다. 즉 혈관 염증이 줄어듭니다. 또한 고혈당을 방지하기 때문에 혈관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신장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이 고혈압과 당뇨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동물성 식단은 고혈압과 당뇨를 이겨낼 수 있는 식단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물성 음식, 특히 적색육을 많이 먹으면 혈액이 산성화되고 혈관이 막힙니다. 통풍이 올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분들의 주장에는 항상 가공된 탄수화물이 함께 등장합니다. 즉 동물성 지방을 공복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케톤식, 키토 다이어트, 카니보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동물성 음식을 주식으로 하는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고혈압이 사라지고 당뇨가 사라지고 신장이 살아났습니다. 치매를 이겨냈습니다. 누구를 위해 식물성 식단이 건강에 좋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물론 사람에게는 신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념은 바꾸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신념이 이웃의 건강 회복을 막아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선택은 개인이 해야 되고 개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그 선택을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잘못된 신념에서 방향을 틀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늘려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건강 정보와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치열하게 따져보고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두 번째 식단은 간헐적 단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식이 아니라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오토파지 효과를 통해 고장난 우리세포를 재생시키고 살리는 식단입니다. 당뇨로 인한 만성신장병, 고혈압으로 인한 만성신장병이 신장질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와 고혈압을 정복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질병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 간헐적 단식입니다. 앞선 동물성 기반 식단과 함께 적용해 보신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헐적 단식이 무엇인지, 그 효과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우리 건강을 위해 이제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추가 비용 없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우리 몸의 세포를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노화를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기적의 식사입니다. 아침 식사를 간헐적 단식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치매를 예방하고 더욱 건강한 삶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간헐적 단식이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간헐적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지속적인 장기간 단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단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띄엄띄엄이라는 것은 규칙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식하는 시간과 식사를 하는 시간을 번갈아 가며 실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간헐적 단식 방법이 바로 16대8 원칙입니다. 16시간을 단식하고 8시간만 식사를 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자면 12시에 하루 첫 식사를 시작하고 오후 8시 안에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 16시간이라는 공복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루에 2끼만 먹는 것이죠. 이렇게 16시간이라는 공복 시간을 가지게 되면 우리 몸이 조금씩 회복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대신 물 이외에는 어떠한 음식도 드시면 안 됩니다. 커피나 차를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간헐적 단식을 통해 췌장도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좋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간헐적 단식은 전체적인 우리 몸의 시스템을 정상화시켜주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이 버벅거릴 때 전원을 껐다 켜주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듯이 우리 몸의 세팅값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먹지 않는 아침 식사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와 영양소를 꺼내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몸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식사를 하지 않아도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대응을 한다는 것이죠. 이 대응이 무너진 밸런스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기적의 아침 식사가 있습니다.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그렇다면 간헐적 단식이 왜 기적의 아침 식사인지 핵심 효과 3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슐린 호르몬 저항성을 개선하여 지방간, 당뇨, 고지혈, 고혈압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효과입니다. 웬만한 대사증후군 관련 질병은 간헐적 단식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췌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기 때문입니다. 공복 시간에는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통해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의 하루 공복 시간을 확보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살이 빠집니다. 살이 빠지니 인슐린 저항성이 또 개선되는 것이죠.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면 치매도 함께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치매 확률을 가장 많이 높이는 원인 중에 하나가 당뇨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침 식사를 기적의 식사, 간헐적 단식으로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만성염증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몸에 노화를 막아줍니다. 이게 너무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우리 몸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염증은 노화입니다. 염증이 줄어드니 우리 몸에 산화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공복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몸에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시르투인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시르투인이 활성화되면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지고 즉 에너지 효율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적게 먹어도 효율성은 좋아진다는 것이죠. 단식하셨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간헐적 단식을 통해 뇌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세 번째는 오토파지 효과를 통해 우리 몸의 세포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토파지는 자가 포식이라는 뜻으로 세포가 생존을 위해 자기 스스로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을 뜻하죠. 단식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세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세포는 부족한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충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포 스스로가 손상된 부위나 오래된 부위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에너지를 충당하는 것입니다. 즉 세포 스스로가 염증을 줄이고 젊어진다는 것이죠. 이 일이 뇌신경세포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뇌신경세포가 젊어진다는 것이죠.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습니다. 이 3가지 장점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슐린 호르몬 저항성이 줄어드니 염증도 줄어들고 염증이 줄어드니 세포가 젊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간헐적 단식의 비밀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다이어트 비법이 아닙니다. 노화를 예방하고 우리가 젊어질 수 있는 무병장수의 비법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아침 식사입니다. 안 먹어도 먹은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먹은 것은 우리 몸의 염증입니다. 염증을 에너지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물론 이해하시기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드렸지만 간헐적 단식은 우리가 젊고 건강해지는 기적의 아침 식사가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헐적 단식은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좋을까요? 간헐적 단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추천드리는 간헐적 단식 프로그램을 도표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단식 시간을 길게 잡으시면 실천이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단식 시간을 늘려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1에서 2주차는 16대 8 원칙으로 간헐적 단식을 실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심을 12시에 먹고 저녁을 오후 8시 이전에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에서 4주차는 17대 7 원칙으로 간헐적 단식을 실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심을 12시에 먹고 저녁을 오후 7시 이전에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주차부터는 한 달간 18대 6 원칙으로 간헐적 단식을 실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심을 12시에 먹고 저녁을 오후 6시 이전에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달부터는 아마 적응이 되셨을 겁니다. 이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1일 1식으로 24시간 단식을 실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토파지 효과는 최소 24시간 이상 단식했을 때에 더욱 효과가 좋지만 실천이 너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실천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은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시간을 조절해서 실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맞는 단식 시간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혹여 아침 단식이 힘드시다면 저녁 단식으로 바꾸셔서 실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은 꼭 지키셔야 될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식 시간에는 물 이외에는 그 어떤 음식도 드시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커피나 차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차는 호르몬 작용을 통해 혈당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물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로 칼로리 음료수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두 끼만 드신다고 해서 과식하시거나 폭식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실패하는 원인이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배가 고프니 참았다가 많이 드시는 것이죠. 이걸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공식품, 밀가루, 백미, 설탕을 완전히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대로 된 간헐적 단식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탄수화물 음식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서 고탄수화물 음식을 많이 드시면 효과가 매우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단식하시고도 고생만 하시고 효과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의사항을 꼭 지키시고 간헐적 단식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강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신장 혈관도 회복시킬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식단입니다. 신장을 살리는 세 번째 식단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오메가6 지방산을 줄이는 식단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오메가3 지방산을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혈관 건강에 오메가3가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많이 아시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즉 신장 건강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메가3 지방산을 자연 음식으로 섭취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메가3는 보통 생선과 해산물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가격이지만 많이 섭취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메가3 지방산을 늘리는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오메가6 지방산을 줄이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메가3, 오메가6 지방산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 즉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오메가6 지방산 섭취를 줄일 수 있을까요? 기름을 바꾸고 가공식품을 줄여야 합니다. 포화지방 위주의 기름인 코코넛 오일, 기버터, 라드를 사용하고 가공식품은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메가6 지방산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이 기름이 혈관 건강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즉 신장을 망치는 주범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오메가6 기름 섭취는 염증 폭발을 유발합니다. 이 폭발이 혈관에서 신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신장을 살리는 네 번째 식단은 갈비탕입니다. 이번에도 외식 메뉴를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탄수화물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외식 메뉴를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대신 갈비탕도 밥은 빼고 드셔주십시오. 갈비탕에 들어가 있는 당면도 함께 나오는 설탕 깍두기 반찬도 드시지 마시고 생양파 정도만 쌈장 없이 국물과 고기와 함께 드셔주십시오. 충분히 맛있게 즐기시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만성염증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달게 나오는 갈비탕도 있는데요. 되도록 조미료와 설탕을 많이 쓰지 않고 조리해 주시는 곳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다섯 번째 식단은 감사의 식단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실체는 사실 탄수화물입니다. 우리는 탄수화물 중독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나요?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죠. 술도 달죠. 이렇게 우리는 탄수화물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탄수화물에 저항하기가 어려울까요? 네,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걱정, 염려, 불안 등 현대인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으로만 건강을 되찾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걱정, 염려, 불안 등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 이제부터라도 신장을 살리기 위해 하루하루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더 빨리 우리 신장을 살리고
건강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장 건강을 망치는 진짜 범인은 우리가 주식으로 삼고 있는 식물성 식단입니다. 이 식물성 식단이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을 부르고 고옥살산 섭취로 인해 신장 결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신장 건강의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물성 식단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노력이 신장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곡식과 채소가 아니라 고기, 생선, 계란을 주식으로 삼는 식단을 만드시고 간헐적 단식과 감사의 식단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튼튼한 신장 건강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혈관 건강에 좋다고 먹은 이것 때문에 신장에 날카로운 결석이 생기고 신장 투석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요즘 신장 건강에 이상이 생겨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장은 다른 장기와는 달리 한번 기능을 잃어버리면 회복하기가 어려워 신장 투석을 하시는 분들까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장 건강이 나빠지는 진짜 원인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잘못된 정보로 신장을 오히려 망치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혈관에 좋다고 챙겨 먹은 비트가 과연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진짜 혈관을 뻥 뚫어 신장을 살리는 음식일까요? 아니면 혈관에 날카로운 결석이 생겨 신장을 망치는 음식일까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왜 비트가 신장 건강을 망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신장을 살리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단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께 전달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선잘. 먼저 신장에 결석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논문 한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논문은 영양과 신장 결석 질환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개요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신장 결석 질환의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로 결석의 재발률은 최대 50%로 추산됩니다. 신결석증은 만성 및 말기 신장 질환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이 말뜻은 결석이 만성 신장병을 만들고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단 구성은 요로 결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불충분한 수분 섭취가 요로 결석증의 주요 시기 위험 요인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많은 수분 섭취의 이점은 확인되었지만 수돗물, 미네랄 워터, 과일 주스, 청량 음료, 차 및 커피와 같은 다양한 음료의 효과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불충분한 수분 섭취가 요로 결석증의 강력한 증거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력한이란 말을 논문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거의 사실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식이단백질, 탄수화물, 옥살산, 칼슘 및 염화 나트륨을 포함한 기타 영양 요소도 요로 위험 프로필을 조절하고 신장 결석 형성 위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영양 위험 요인의 평가는 신장 결석 환자의 특정 식이요법에서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적절한 식이 개입은 재발 결석의 효과적인 예방에 기여하고 요로 결석 질환 치료를 위한 침습적 수술 절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영양소들이 결석 형성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일 주스 및 야채 주스 음료의 옥살산 함량 조사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옥살산 함량은 100ml당 mg 함량입니다. 대왕꿀 60% 주스 198, 비트 100% 주스 60에서 70, 토마토 100% 주스 4.1에서 8.1, 다양한 야채 100% 주스 3.6에서 8.5, 당근 100% 주스 4.6에서 5.8, 두유 62% 두유 4.4,
본 논문에서 다양한 과일 야채 주스의 옥살산 함유량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옥살산이 신장 결석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인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비트의 옥살산 함유량이 얼마입니까? 무려 60에서 70입니다. 보통 비트를 어떻게 드시죠? 갈아서 드시지 않습니까? 자, 다음으로 단백질 연구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인의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정상 체중 1kg당 하루 0.8에서 1.0g입니다. 단백질의 높은 식이 섭취는 결석 형성의 여러 위험 요인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높은 단백질 섭취로 인한 산부화는 소변 칼슘을 증가시키고 소변 폐하와 구연산 배설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고칼슘요성 결석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단백질 섭취를 체중 1kg당 하루 0.8g으로 제한하면 소변 칼슘과 요산이 감소하고 소변 구연산 배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단백질 섭취와 신장 결석 형성 위험 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 고찰의 증거는 일관되지 않습니다. 체계적 고찰에 포함된 두 코호트 연구는 식이 단백질 섭취와 결석 형성 간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본 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단백질 섭취와 신장 결석 형성 간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옥살산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중 옥살산은 옥살산 칼슘 결석 형성의 필수적인 위험 요인으로 간주됩니다. 요중 옥살산 농도의 변화는 옥살산 칼슘의 요중 과포화를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134명의 재발성 옥살산 칼슘 결석 환자에 대한 전향적 연구에서 2년 추적 조사 후 재발의 주요 요중 결정 요인으로 옥살산 배설 증가를 확인했습니다. 옥살산은 대사의 최종 산물입니다. 요중 옥살산은 내인성 옥살산 합성과 식이 옥살산 섭취에서 유리합니다. 내인성 옥살산 대사는 주로 간에서 발생하며 아스코르부산 및 하이드록시프롤린과 같은 전구체의 식이 섭취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체내 옥살산은 일부 우리 간에서 합성 생산하고 나머지는 식이옥살산 섭취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식이옥살산 섭취가 소변 옥살산 배설과 결석 형성 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개입 시험에서 조사되었습니다.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변 옥살산 배설에 대한 식이옥살산의 평균 기여도는 24%에서 42% 범위였습니다. 건강한 여성과 남성 2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옥살산이 풍부한 통제된 시기는 옥살산이 정상적인 시기와 비교했을 때 옥살산 배설이 0.354mmol 24시간에서 0.542mmol 24시간으로 0.188mmol 24시간 즉 50% 증가했으며 이는 총 소변 옥살산 배설의 35%에 해당합니다. 이 연구는 또한 식이옥살산 섭취량이 많을수록 옥살산 칼슘 과포화가 상당히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체내 옥살산 농도는 간에서 합성되는 옥살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식이옥살산, 즉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옥살산이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옥살산 음식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체내 옥살산 농도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옥살산이 풍부한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옥살산 함량은 100g당 mg이며 우리가 자주 즐기는 음식들만 살펴보겠습니다. 시금치 1959, 대황 1235, 고구마 496, 비트 160, 콩 548, 대두 277, 팥 74.6, 녹두 65.2, 키위 23, 메밀 143, 밀기울 457, 밀 통밀가루 70, 참깨 3800, 아몬드 383, 코코아가루 567에서 619, 후추 623.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논문에 나와 있는 옥살산 내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식이옥살산은 주로 식물성 식품에서 유래합니다. 식이옥살산 섭취량 추정치는 옥살산이 풍부한 식품 섭취에 따라 광범위한 범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식이옥살산의 출처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식품의 옥살산 함량에 대한 자세한 지식은 옥살산 칼슘 결석 환자의 식이요법에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 식물성 음식을 주로 먹는 채식이 결코 우리 신장 건강에 좋을 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제 해석이지만 과도한 옥살산 섭취는 곧 과도한 식물성 음식 섭취와 같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왜 신장 건강이 악화되시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늘어나고 있는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네, 맞습니다. 식물 위주의 채식은 결코 우리 건강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논문의 염화나트륨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식이성 염화나트륨 섭취는 소변으로 칼슘 배설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어 결석 형성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높은 염화나트륨 섭취는 세포 외액 부피의 나트륨 유도 확장으로 인한 신세뇨관 칼슘 재흡수를 억제하여 칼슘 배설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중재 연구에 따르면 하루의 나트륨 섭취량을 100mm몰 늘릴 때마다 1일 칼슘 배설량이 약 1mm몰 증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소변으로 칼슘 배설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어 결석 형성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소금을 많이 먹으면 배뇨를 위해 신장에 칼슘이 더 많이 지나가게 되어 옥살산과 만나 결석을 만들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옥살산 함유량이 높은 채소와 곡식을 짜게 먹으면 결석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즉, 무조건 짜게 먹어서 신장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 그리고 채소를 짜게 먹어서 신장이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편의 논문을 공부하셨습니다. 누가 신장을 망치는 진짜 범인이었습니까? 누가 신장의 결석을 만드는 범인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옥살산이 많이 함유된 식물성 음식 섭취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비트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비트가 과연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인지, 옥살산 때문에 조심해야 할 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자료는 식약처 식품 영양 성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비트 뿌리 생것입니다. 참고로 함유량은 100g당의 기준치입니다. 첫 번째, 일반 성분입니다. 에너지 26kcal, 탄수화물 5.26g, 당류 2.87g, 단백질 1.56g, 수분 92.1g, 수용성 식이섬유 1.5g, 불용성 식이섬유 2.3g. 두 번째, 주요 무기질입니다. 나트륨 83mg, 구리 43마이크로그램, 마그네슘 18mg, 요오드 37.49 마이크로그램, 인 33mg, 철 0.29mg, 칼륨 393mg, 칼슘 9mg. 세 번째, 주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C 1.76mg, 엽산 48 마이크로그램. 여기까지 살펴보니 그냥 채소입니다. 조사 결과야 조사처에 따라 검출되는 양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특별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성분이 우리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일까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논문 한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논문의 제목은 건강에 큰 이점이 있는 기능성 식품인 비트, 항산화, 항암, 신체 기능, 만성, 대사, 체악 활동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결론 부분만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리뷰에서 우리는 항산화, 항종양, 혈압 강화, 혈중 지질, 혈당 강화, 운동 성능 개선 및 기타 여러 측면에서 주요 활성 비트 성분의 능력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활성 성분과 그 활동이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된 메커니즘 역시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렴하고 독성이 낮은 천연 기능성 식품으로서 그 음용 잠재력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트를 이러한 기능성 식품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치 않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을 통해 모든 성분과 그 활동이 검증이 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점은 독성이 낮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비트는 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독성요? 옥살산입니다. 이 논문 저자들은 비트가 높은 옥살산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낮은 독성으로 해석하였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비트가 혈관을 뚫어버리는 좋은 음식이라고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논문 한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논문은 비트 주스 섭취의 이점과 위험, 체계적 검토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결론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광범위한 연구에서 비트 주스를 섭취하면 건강에 이로운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는데 특히 스포츠 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비트 주스에 포함된 질산염 수치가 높아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산화질소, 최대 산소 섭취량, 혈류, 혈소판 음집, 심박수, 심박출량, 혈압 및 성능을 포함한 다양한 매개 변수에 이로운 효과를 미칩니다. 특히 심혈관 관계에 미치는 효과 때문에 비트 주스 섭취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다양한 치료법에서 보충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산염을 많이 섭취하면 잠재적으로 발암성이 있는 N-니트로소 화합물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높은 수준의 질산염을 섭취하면 다양한 유형의 암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비트 주스 섭취에 가능한 건강 위험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비트 주스 섭취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포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 혈압을 낮추고 스포츠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권장되는 비트 주스의 양이 N-니트로소 화합물의 내인성 형성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비트 주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인 인간 연구가 필요합니다. 자, 이번 논문에서는 비트 주스에 풍부하게 함유된 질산염이 혈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심혈관 질환에 대한 다양한 치료법의 보충제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즉, 분명히 혈관에 이로운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비트에 풍부한 질산염은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에 이로운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본 논문에서 보신 것처럼 질산염을 많이 섭취하면 발암물질이 형성될 수 있다는 위험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쪽짜리 효과인 것이죠. 물론 이 효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옥살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함께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트는 신장에 좋은 음식입니까? 나쁜 음식입니까? 비트에 풍부한 질산염은 좋은 성분입니까? 안 좋은 성분입니까? 비트에 풍부한 옥살산은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비트는 결코 신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완벽한 음식이 아닙니다.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는 반쪽짜리 음식입니다. 실제로 비트의 효능을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옥살산 함유량을 줄이기 위해 살짝 데쳐 먹는 것을 추천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부작용은 줄이고 효능은 극대화시켜 먹자입니다. 이게 우리 현대의학계에서 주장하는 채소, 곡식을 주식으로 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자 메시지입니다. 진짜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맞습니까? 옥살산을 줄여서 섭취하면 결석이 안 생깁니까? 신장이 안 망가집니까?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부작용을 줄여서 먹자는 물론 당연한 이야기이고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결정이 있습니다. 좋은 선택이 있습니다. 본래 부작용이 없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옥살산 같은 성분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혈관 건강을 지켜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왜 우리 몸에 조금이라도 독소를 집어넣습니까?
그래서 저는 비트를 혈관 건강을 지키는 채소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저는 저의 의견으로 다른 생각으로 무엇이 좋은 선택인지 질문을 드릴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단으로 신장 건강을 지켜나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혈관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신장 건강 양파편에서 설명드렸듯이 신장을 망치고 혈관을 망치는 진짜 범인은 대사증후군, 즉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입니다. 즉 우리 신체의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을 줄일 수 있는 식단이 진짜 신장을 살리는 식단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기, 생선, 계란을 주식으로 하는 저탄고지 식단입니다. 저탄고지 식단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주식을 곡식과 채소 같은 식물성 식단이 아닌 동물성 식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동물성 식단은 식물 독소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동물성 음식은 100% 안전하냐라고 항생제 쓰고 생선은 수온도 신경 써야 되고 걸리는 게 많지 않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식물성 음식이 더 많습니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식물을 키우기 위해 농약을 안 씁니까? 지금 식물을 재배하는 땅이 건강한 땅입니까? 유전자를 변형해서 맛있게 먹기 위해 변형한 것은 없습니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 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물성 음식을 주식으로 먹는 식단이 훨씬 더 건강한 식단이라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고기 많이 먹어서, 생선 많이 먹어서, 계란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환이 아닙니다. 엄연히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곡식, 채소, 과일 전부 탄수화물이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식단이 우리 건강을 오히려 망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약간의 효능에 눈이 머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로지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것과 염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음식 하나하나를 공부해 나가셔서 더 좋은 선택으로 건강을 지켜 나가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지는 선택 선자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도움이 되실 만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특별히 신장 건강을 지켜 나가셔야 되는 분들에게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